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부 김장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현재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더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취지인데요. 이번 인원 제한 조치는 직계가족에도 적용이 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을 앞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유흥시설은 지금처럼 영업 금지, 또 나머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종교시설에선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제조업을 뺀 모든 직장에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또 30%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수도권에서 행사가 금지되고 또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가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적용됩니다.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유흥시설의 영업금지가 이어지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이 감염 위험도에 따라 1, 2, 3그룹으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는 유흥시설이 해당합니다. 이들 시설은 이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면서 계속 문을 닫게 됩니다. 중간 정도의 위험도 2그룹은 식당과 카페, 그리고 노래방, 그리고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 홍보관이 들어가는데요. 예.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QR코드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 추가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식당과 카페는 좌석 거리두기나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방에선 손님이 이용한 직후에 방안을 최소 10분 이상 환기하고 마이크 덮개를 그때그때 교체를 해야 합니다. 목욕탕에선 수면실 이용을 할 수 없고 탕 안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인 탁구장과 배드민턴장, 풋살, 그리고 실내 농구장에선 샤워장을 이용할 수 없고 또 수영장에서는 샤워실을 한 칸씩 띄어서 써야 합니다. 동작이 격렬한 에어로빅, 그리고 그룹 댄스 등에선 침방울이 나오는 구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방문 판매 홍보관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 제공이나 노래 부르기가 금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학원이나 영화관과 같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당국은 영화관이나 이제 공연장, 또 학원이나 결혼식 장례식장, 또 미용실, PC방, 놀이공원, 마트와 백화점, 또 피트니스와 요가 등 비교적 강도가 낮은 실내체육시설을 3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예. 역시 QR코드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시설 내 인원 산정에 계속 포함이 됩니다. 또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 정도만 운영을 하고 예. 인원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또 야외 운동을 하는 실외 체육시설에서는 필수 인원만 참가를 해야 하는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만약 이런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은 개인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까지 발생하면 정부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만 수칙을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이렇게 전례 없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지금의 이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16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해 1월 20일 표 보이실 텐데요.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뒤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연일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에 들어섰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인구가 가장 밀집한 수도권에서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2.4배까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여기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빠르게 퍼질 우려까지 감안해 유행이 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사회적 접촉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고려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이제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당초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밝혔었는데 이렇게 수도권 4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죠. 네, 교육당국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학교에서 전면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는 게 사실 12일부터지만 각급 학교에서 이제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14일부터 원격 수업을 하기로 한 건데요. 계속 그림을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학기 말 고사를 실시했고 7월 4주차면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또 들어갈 예정이라 학습 결손은 최소화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다만 이제 앞으로 한 주에서 2주까지 원격 수업을 운영하면서 또 학부모 돌봄이 우려되는 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예. 또 고3 학생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이래서 사전 안내가 필요해서 일단 예외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학기 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으로 등교가 필요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부 등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를 일단 2주간 유지하고 이후 유행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가 충분히 효과를 내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입장인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길게 유지하기 어려운 조치인 만큼 가급적 2주간은 모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이번 고비를 빨리 잘 넘기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서 김장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